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정책을 무덤 이후로 확대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웰다잉 뉴스 브리핑 원혜영입니다. 23년 1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기존 복지정책을 무덤 이후로 확대한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첫째, 자연, 사회적 재해, 감염병 등 국가 재난 대비 장례 대응체계 강화. 둘째,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 장례 지원 확대로 장례복지 강화. 셋째, 공간 점유가 없는 지속 가능한 장사 방식인 3분장 제도화 및 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넷째, 정보통신기술, 메타버스, 가상현실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추모와 성묘 문화를 확산한다는 것입니다. 제3차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의 첫째 과제인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확보를 위하여 우선 화장 수용 능력을 27년 430기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 지역적으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경기 및 부산, 대구의 화장로를 확충하며 대차식 화장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캐비넷식 화장로를 도입하며 화장로를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가 단가 차등화 방안과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7년까지 자연장지는 14만 6천 구, 봉안시설은 5만 7천 구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 장사시설, 인력서비스 등 주요 평가 기준과 방식을 마련하고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장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장사법에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우선 기존의 무연고 장례 지원을 확대하여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사망자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좋은 죽음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게 책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3문장을 제도화하여 20년 3문장 이용률 8.2%에서 27년 30%로 확대하고 산문 지역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지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공간, 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사 지도사 자격 제도를 국가 자격 시험 제도로 전환하여 전문성 확보, 교육 방식, 그리고 교육 이수 주기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국가 책임의 강화입니다. 우선 장사 분야의 국가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자연, 사회적 재해, 특히 감염병 등 사망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매뉴얼도 개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복지를 확대하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21년 42%에서 27년 70%로 확대하고 공영장례 표준 모델을 정립하고 민간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공동체 참여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사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위상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과제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장사 문화를 선도하는 일입니다. 우선 장사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묘지 등 장소 중심 성묘와 추모 문화에서 가상공간 온라인 추모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웰다잉 문화 확산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 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가칭 사전 장례 의향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국가가 기념일,
기념주간을 지정하고 홍보하며 구체적으로 건강한 죽음, 미리 준비하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장례체험, 장례지도사, 직업소개, 성평등한 장례 문화를 홍보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장례 복지 및 장사 분야 재난 대응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방금 전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내용은 미리 준비하는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5가지 결정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내용으로 장례 등 나를 추모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결정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내용들은 추모 방식, 영정사진, 추모 영상, 재단의 꽃, 추모글, 추모 음악 및 노래 등을 자세하게 적어서 내 결정이 존중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장례용품, 장묘 방식, 장례 절차 등이 검소하고 평범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평소에 아끼던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이 의미 있게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또 매장되지 않고 화장하기를 원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특히 계획 안에 포함된 여러 목표들 중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사전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 즉 장례를 주관해 줄 사람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경제적,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은 예상된 결과이며 기존 혈연 중심 장례 문화에서는 외롭고 쓸쓸한 장례식이지만 이렇게 가족이 아니더라도 오랜 세월 친분관계를 맺은 분들이 장례를 주관하고 참여한다면 의미 있는 마지막 이별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영장례를 떠올리면서 일정 규격의 영정사진, 또 조화와 조문객 없는 형식적인 장례 모습이 대부분인데 이제 그분들이 사시던 곳 주변 친구, 이웃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죽음의 문화도 조금씩 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가 1인 가구, 고독사 증가 등에 따라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중심의 엔딩 서포트 사업도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의 인재근 의원, 김상훈 의원, 서영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일본의 종활 사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엔딩 서포트 제도를 소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전 웰다잉 뉴스 브리핑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일본 도쿄시의 도시마 구청이 슈카츠, 즉 종활 정보등록 안심센터를 열자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노인들이 서비스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21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정책 홍보 컨설팅 연구와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도 조사를 진행하여 의미 있는 계획안이 꼭 필요한 시점에 준비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지방정부에 안내하여 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7월까지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마련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혀서 27년까지 순조롭게 모든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